블루캠프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번 주 정도에는 복귀하지 않으실까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예, 건강 회복이 예, 어렵네요. 좀 단식 후유증이 오래 가네요. 예, 단식을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체력도 그렇고 건강의 회복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래도 건강 회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물론이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와중에 또 재판도 같이 있고 그래서 예,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언제부터는 출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네, 아직은 없으셔요. 아무튼 네. 그 다음 주 정도쯤으로 이제 예상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건강이 최우선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엊그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 그 수사, 영장, 기소와 관련해서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예.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고 심지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나요? 근데 네.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고 하는 심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겁니까? 예. 특히 이제 구속영장 그 심사 내용에 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소명도 되지 않는 건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증거는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을 판사께서 하셨는데 네. 특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은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유죄로 볼 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의심할 만하다. 검찰의 주장에 이렇게 의심할 만하다 하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상은 검찰의 완패인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요. 네. 또 사안을 쪼개서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재판에 불려나가서 정치활동과 당무를 하지 못하게 괴롭히겠다라고 네. 하는 뜻이라고 보이고 지금 또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어제 그제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인데요. 이 문제가 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털어도 사실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어려운 밭인데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재래시장에서 처음으로 아주 강한 성원을 받았거든요. 예. 박찬대 너무 고생했다. 이재명 대표 축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계속적인 무리한 기소와 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기각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망신주기로 계속 지금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특히 법카랑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을 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꺼내는 것은 뭐 전형적인 뭐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그 제보자인 조명현 씨 있잖아요. 네네. 그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까지 여야 합의로 채택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취소를 그러니까 주장을 했고 결국은 취소를 시켰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뭐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네. 누가 보더라도 철저한 정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여야 간의 합의로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엊그제 국감에 출석해서 무슨 발언을 했냐면 자칫 조사를 해봤더니 법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심된 사례가 최대 100건에 달해서 수사 의뢰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제목만 봤기 때문에 예. 실제 이 내용하고 이 제목이 뭐 다르게 붙는 경우도 좀 있어서 네. 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이게 또 다시 어떤 다른 차원에서 수사가 또 개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 수사를 안 했겠어요.
이게 대선 때 국민의 그 뭐랄까 정서에 상당한 사실 자극을 줬었잖아요. 예. 벌써 대선 지나고 지금 뭐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샅샅이 뒤져갔겠어요. 예, 그 무리한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예. 하나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 뭐 다시 한번 소환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이제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가 본인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상당히 중시하던데요. 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것도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됐던 거 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그 당 권리당원 일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뭐 경선의 결과를 아직까지도 뭐 불복하고 있는 일부 당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 권리당원들은 이낙연 당시 후보 지지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예. 뭐 경선의 결과, 그 다음에 또 전당대회의 결과에 대해서 예,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당대표와 지도부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나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 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기 차원이다. 네. 그 지금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거 맞죠?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방어 차원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그 두 부분이 겹쳤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어저께 검사 범죄에 대응하는 TF 첫 회의가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 내용에도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랑 관련된 사람들이 겹치는 사람들이 계세요. 예,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또 그러면 그 이 이정섭 차장 말고 또 어떤 검사가 있는데요? 겹치는 사실 부분에서. 그냥 이정섭 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이정섭 저기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네. 봐주기, 덮어주기, 그다음에 공소시효 소멸할 때까지 사실은 업무를 해태하고 있었는데 이정섭 차장 검사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김학의 건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정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 수사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 기존에 이재명 대표랑 전혀 관계없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는 행동, 뭐 업무에 대한 뭐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러 봐줬다든가라고 하는 범죄 범사와 관련되어 있는 교집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예. 내가 볼 때는 이정섭 차장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그 만연되어 있는 검사의 범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교집합으로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게 좋지 의원님 않을까 말씀을 좀 싶습니다. 해석을 하면 네네. 그 검사 범죄 내지 검사 비위를 당 차원에서 계속 캘 것이고 캐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고발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이미 드러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가 예. 아니면 또 우리 김학의 예. 덮어주기 사건이라든가 또 뭐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이라든가 뭐 PD 수첩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산하에 네. 검사 범죄 대응 TF를 만들었고요. 네. 네, 김용민 의원께서 거기 TF 팀장으로서 아마 앞으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겠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딸의 위장 전입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정섭 차장검사를 고발하는 거와는 별개로 또 혹시 탄핵도 발의한다라는 계획입니까? 아직은 뭐 구체적인 대상과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예. 물론 어저께 이제 첫 본격적인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탄핵 검사 선정에 관련된 논의도 진행을 했지만 예. 대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 네네. 고발 사주와 관련한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은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뭐 손준성, 뭐 이시동 뭐 이런 분들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엄청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질 건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근차근하게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검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네. 공무원으로서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무죄가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많이 공감하고 계세요. 네네. 국민이 보기에 명확한 불법 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검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기 수사들도 보세요. 뭐 고속도로 뭐 휘어지는 거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권력자와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 계속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탄핵 검토는 하고 있다. 아니요, 뭐 알겠습니다. 손준성을 딱 찍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거 그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의원님. 계속 이야기 좀 엇갈리는 게 있는데 이른바 가결파 의원이 있잖아요. 가결파 의원들이 계시겠죠.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색출해낼 수는 없지만 뭐 또 모른 척하세요. 하여간 그 가결파 예, 내지 예. 가결한 그 의원 5명 네네. 관련해서 한 언론이 음. 지난 금요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에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전달을 했고 최고위원 일부가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정청래 또 최고는 부인했거든요. 사실관계를 네.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특정 언론, 뭐 MBN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분명하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의사를 전달해 온 적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의 시기를 예. 논의의 시기를 지금 홀드하자. 홀드하자. 네네. 그러면 지금 홀드라고 이재명 하는 대표가 건 본인의 어떤 당무 복귀 때까지 홀드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언제 예. 복귀할지 지난주 또 이번 주 기대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로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복귀 여부를 봐야 될 거로 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러니까 하여간 홀드하자는 의사는 전달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예.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징계하지 않기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홀드하자고 이야기를 했을까가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데 징계할 요량이면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오히려 통합을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통합을 선언하기 위해서 홀드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원들이 네. 청원을 5만 명 이상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결정이 되어서 예. 일부 뭐 강경 당원들의 요구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당원들이 요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부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실무진 측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거를 윤리위에다가 회부를 해야 돼요. 자동으로.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정무적으로 붙잡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아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대표님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복귀하기 전에는 일단은 붙잡고 계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아니, 그러니까 게 제가 드린 맞고요. 질문도 똑같은 건데 어차피 5만 명이 청원을 했고 네, 최고위의 네. 보고가 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게 만들 요량이라면 대표 한 명이 빠졌다 해서 그 절차가 올스톱되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5만 명 넘은 청원이 있어도 다 윤리위로 100%로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고 그러니까요. 뭐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보고가 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넘어가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건도- 질문도 대표가 주도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홀드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질문의 요지는. 뭐 대표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 서둘러서 지금 그 며칠 상간에 결정하지 말자 그런 의미였고요. 네. 그게 이제 그 특정 보도의 예문 지난 금요일 아니었습니까? 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시기적으로 이제 국감도 거의 마무리고요. 네. 뭐 다음 주면 국감이 다 끝날 거고 대표도 다음 주 중에 복귀를 할 거고 또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결정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있잖아요. 복당 네. 청원에 2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서명했다고 하는 혹시 당청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 앵커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네. 글쎄요. 뭐 당원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기는 하는데 예. 어쨌거나 이제 코인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 가지고 자진 탈당하는 형태로 탈당을 한 상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고 아끼는 당원들은 많이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네. 네. 뭐 징계보다 더 어려운 고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복당을 일단 뭐 불출마는 본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출마랑 관련된 부분은 뭐 변동 사항은 없을 거로 보이고 복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네, 그건 아직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들 간에 의견 나눈 적도 없는 거고요. 예, 뭐 2만 명이 뭐 복당 청원을 했다 한 얘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 보이느냐는 얘기는 예, 우리 김종배 앵커님께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